번째 경기 US 레체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체는 지난 라운드에서 파르마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바스키리토와 안토니오 갈로 등 최종 수비수들이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했고 선발 공격수로 나선 크리스토비치와 피에로티가 3골을 만들었다. 칼리아리와 인테르 상대로 연속 사고를 실점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볼로냐는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시즌 초반 팀을 떠난 주축 공격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고전했는데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주중에는 리그 3위 팀인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 승리를 따내며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산티아고 카스트로의 결승골이 결정적이었다. 접전을 본다. 최근 분위기 상으로는 무패를 이어가는 데다 코파 이탈리아 우승권으로 진입한 볼로냐가 월등하다. 그러나 아탈란타 원정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헬가손과 피에레 등 최근 중용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원정팀의 프루어와 오드가르드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레체가 쉽게 경기에 주도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사수나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비아레알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발렌시아와 헤타페 등 하위권 팀에 연패한 게 컸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주중에 코파델레이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홈경기를 소화했기에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주비멘디와 수시치, 웨아사발과 아람부르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에스파뇰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레알에 승리했다. 측면 수비수인 카를로스 로메로의 선제골을 잘 지켜냈는데 쿰블라와 카브레라 등이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레알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냈다. 그로 인해 강등권을 탈출해 잔류권 커트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며 이제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최근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극단적인 수비 일변도로 나설 에스파뇰 상대로는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주비멘디와 쿠보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웨아사발을 비롯해 최근 물오른 득점포를 자랑하는 오스카르손이 해결할 소시에다드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3라운드에서 난적 웨스트햄을 잡고 진출했다. 지난 라운드 리그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패하며 주춤하긴 했지만 챔스에서 8위 안에 들며 여러 강팀들을 제치고 16강 직행에 성공했고 FA컵에서도 순항 중이다. 잉글랜드 국대에서 케인을 보조하는 백업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은 올리 와킨스를 비롯해 로저스와 램지가 공격 상황을 잘 이끌고 있고 틸레만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 기복이 크다. 풀 전력이 아닌데다 부상자가 워낙 많기에 당연한 결과다. 유로파에서는 16강 직행에 성공했지만 리그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경기는 주중 리버풀 원정 이후 일정이기에 체력적 부담이 크다.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와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긴 하지만 드라구신마저 시즌 아웃당하며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크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 원정을 시작으로 주중 리버풀전, 이 경기까지 3연속 원정 일정을 소화 중이다. 부상자가 많기에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에 나설 수 있고 호아킨스가 헐거운 토트넘 수비를 몰아칠 빌라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로마와 비기며 연승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추격자인 인테르와 아탈란타 등이 승리하지 못했기에 1위를 잘 지켜내고 있다. 스피나졸라의 선제골이 나온 로마전에서는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이 시즌 만에 우승 탈환에 나선 세리에서 꾸준하게 선두를 유지 중이기에 챔스 복귀를 노리고 있다. 흡이차의 공백을 메우는 시메오네와 네레스가 잘해주고 있고 루카쿠는 공격 포인트 15개를 기록 중이다. 우디네세는 베네치아전을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코모와 로마 등에 패하며 중위권에서 추락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로브리치와 브라보 등의 골이 터졌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는 원정에서 강적인 나폴리를 만나기에 공격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역습을 이끌 로렌조 루카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는 비올과 크리스텐센 등 유럽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은 수비 라인이 있다. 그러나 엄청난 피지컬로 끊임없이 문전으로 침투할 루카쿠를 저지하긴 어렵다. 네레스와 폴리타노의 측면 지원 외에도 로보트카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가담할 나폴리가 승리하고 1위를 지킬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앙제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제는 주중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에 승리하며 쿠프드 프랑스 8강에 진출했다. 리그 5골을 기록 중인 스트라이커 에스테반 르폴이 선제골에 이어 결승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들어온 엘 멜라리의 추가골도 있었다.
리그에서도 선전 중인데 랑스에 패하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따냈고 안정적인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 경기는 타이트한 일정 속의 측면 수비수인 라울리소와 없이 강팀을 상대해야 한다. 마르세유는 파리 생제르맹 추격을 노리며 리그 우승에 도전 중인 팀이다. 리그 3위인 모나코와 승점 차가 3점인데 쿠프드 프랑스 탈락으로 인해 이제 리그에만 집중하면 된다. 2위 유지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 리옹전을 승리한 게 컸는데 그린우드와 라비오 등 이번 시즌에 가세한 선수들의 골이 나왔고 엘리케가 특유의 스피드를 살린 돌파로 상대 측면을 무너뜨렸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앙제는 비우멜라와 한인 등이 버티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는 팀이다. 그러나 라울리소와의 이탈 속에 엘리케와 그린우드 등이 공격적인 돌파를 할 마르세유에 고전할 것이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 체력적 피로도가 큰 홈팀 상대로 마르세유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리그 선두인 레알 원정에서 2골을 터뜨리고도 패했는데 그 이후 지로나와 헤타페 등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다. 그래도 팀의 주포인 루케바키오가 최전방에서 기회를 잘 마무리하고 있고 베테랑 볼란치인 사울 니게스의 존재감이 큰 중원이 살아났다. 바르샤는 주중에 발렌시아 상대로 코파델레이 8강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안수파티와 페르민 로페즈, 마르틴과 빅토르 등 최강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벤치에 대기 중이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에도 강점이 있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레반도프스키와 도움왕을 노리는 야말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하피냐의 스리톱이 강력하고 페드리와 데용은 중원을 장악할 수 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챔스 16강 직행으로 인해 주중에 경기가 없기에 리그 선두 추격이 필요한 이 경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가비가 부상을 당했지만 페드리와 데용, 카사도 등이 중원을 장악할 것이고 하피냐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